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악의 고용지표에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모셔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간담회였죠.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의 정면 돌파 의지를 좀 강조했는데 어제 좀 간담회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 정부가 출범할 때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제 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한번 가열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 현재와 같은 고용 쇼크와 그 분배 쇼크가 일어날 거라고 이미 이제 예견을 한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하성 실장은 이제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지 않고 현재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이제 한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역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러한 고용 쇼크와 네. 분배 쇼크가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 현실적으로 박사님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 그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제 검증되지 않는 이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이제 포스트 케인지언이라는 이제 사실 경제학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에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지를 더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이제 홍장표 전 실장께서 이제 만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이것을 정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제 우리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자본하고 노동의 이제 불평등 때문에 이제 장기 침체하고 소득 양극화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소득을 자본에서 이제 그 노동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가계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이제 성장이 된다 이런 이론인데 사실 이제 정부의 이제 희망이 상당히 섞여 있고 사실 원인과 결과가 상당히 혼동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가 창출될 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이제 성장이 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는 거지 그냥 단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부를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느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혼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은 이제 고통이 부작용이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논란이 된 소득 쇼크를 두고 정부는 고령화 또 업황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도 진단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소득 이 쇼크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저임금 인상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문제 등과 연관하여 소득 불평등을 좀 키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이제 복합이 돼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만 최저임금 이제 급격한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얘기했듯이 이제 자동차나 조선산업의 이제 구조조정과 제조업의 이제 부진이 자영업자로 이제 파급이 돼서 일자리와 이제 분배 쇼크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정책 실패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고임금 저효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재벌 개혁은 모든 부처가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모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호황인 상황에서도 그 우리나라 제조업만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고 반기업 정서, 친노조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래서 이제 이러한 갑자기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이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같이 이렇게 갑자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다른 모든 연령대의 이제 일자리 수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고령화 자체가 이제 현재 이러한 이제 고용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걸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이 이제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후반이었죠. 지금 그 소득 분배 지표가 10년 내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좀 얼마나 심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소득이 몇 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5분위 배율로 이제 따져보면 2016년까지는 이제 한 4.5배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2017년에 이제 4.73배로 이제 늘어났고 네. 올해 들어서 이제 5.23배로 이렇게 크게 5배로 늘어났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최대폭으로 소득 격차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그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질적으로도 가장 나쁜 형태로 이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분위 소득이 이제 4% 증가할 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1분위 소득이 이제 6.6% 증가하고 5분위 소득은 한 4.6%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제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소득 격차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소득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제 고소득층보다 이제 빨리 증가를 해서 소득 격차가 이제 해소됐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소득 격차가 보시다시피 저소득 소득은 이제 7.6% 감소를 하고 고소득층은 이제 10.3% 증가를 해서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질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중시하는 이제 정권에서 분배가 오히려 좀 악화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항상 저소득층부터 이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에는 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또 이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최근 또 세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재정을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 관련돼서는 입장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좀 뭐 기다려서 될 일이고 재정을 이제 풀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지금 희생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가 나서서 이제 보호해야 되는 계층 이제 서민들의 주로 이제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 내후년에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보다도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공정 경쟁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공정 경제 추진한 정책을 보면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남용을 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저해하거나 하청 기업들의 이제 이익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분명히 근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하려는 동기마저 꺾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이제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산업 공동화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부작용 그런 것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뭐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이제 발상을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제 5년간 이제 추가 세수가 한 60조가 더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입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60조 원이 그 경기가 좋아서 늘어나는 자연 세수가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상당히 나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효과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소비 이런 이제 투자에도 이제 상당한 부작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황계상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